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이 사진은 제가 출간한 홍순례 박사 꿈의 몽 1810쪽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중국의 동파 문자라고 해서 꿈을 나타낸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대 위에 달이 떠 있고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하게 위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꿈을 상형 문자로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꿈꾸는 능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제가 비유적으로 제 7감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찮은 미물에게도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거 보면 어미거미가 새끼 거미에게 이렇게 치라고 가르쳐 주는 거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 거미 스스로 천부적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아서 그러한 거미집을 짓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동물들이 지진 날 것을 알고 미리 대피한답니다. 과학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듣지 못하지만 동물들은 땅속에서 들려오는 초음파를 듣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연어가 먼 바다에서 몇천 킬로 이상을 거슬러 와서 자기 태어난 곳으로 찾아와서 알을 낳습니다. 이러한 동물의 세계에서 신비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그러한 동물이나 어떠한 곤충보다도 몇 천배, 몇만 배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다가올 미래를 꿈으로 예지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육감을 넘어서 제 7감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색성, 향미, 촉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어떠한 촉각을 느끼는 오감을 넘어서 마음으로 느끼는 육감이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바람피는 걸 보거나 듣지 않았지만 남편이 하는 행동이나 말 속에서 마음으로 바람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냅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이러한 촉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더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하자면 꿈의 세계는 육감에서 나아가서 제7감의 세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제7감의 세계인 꿈꾸는 세계가 사람에 따라 능력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꿈을 아주 잘 꾸고 어떤 사람은 잘 못 꿉니다. 자,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가 달리기를 잘 못 뛴다. 좀 부끄러워합니다. 말을 잘 못해 부끄러워합니다. 노래를 잘 못 불러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나는 꿈을 잘 못 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꿈을 잘 못 꾼다는 거는 자신의 정신능력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미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능력이 뒤떨어지는 사람은 예지몽을 잘 꾸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꿈을 잘 꾸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심한 말로 빌붙어서 남이 대신 꿔줘서 알려주면은 그때서 그 꿈을 갖다가 듣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는 매몽의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그 꿈꾸는 능력은 유전적인 요소에 기인합니다. 많이 배운 박사라고 해서 꿈 잘 꾸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꿈을 못 꾸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요소입니다. 저도 예지적인 꿈을 아주 잘 꾸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이러한 예지적 꿈을 아주 잘 꾸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수광이 지복유설이라는 좀 백과사전 같은 저서를 남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몽매라고 그래서 신비한 꿈에 관한 이야기를 수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 이민구도 꿈에 관한 각종 기록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꿈꾸는 능력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인위적으로 어떻게 꿈꾸는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없을까? 공간 지각력, 추리력, 상상력, 감수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면은 그러한 데 관심을 가지면 조금 꿈꾸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꿈을 잘 꾸는 아이가 이러한 공간 지각력, 추리력, 상상력 이러한 데서 뛰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영감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좀 꿈을 잘 꿉니다. 또 세 번째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B6를 섭취하면 꿈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유양잡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꿈이 적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꿈은 인간 정신능력의 발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능력의 활동이 미약한 사람에게는 장차 일어날 일을 예지해주는 미래의지 꿈이나 어떠한 창의적 사유활동의 꿈 또는 위험을 일깨워주는 꿈을 꾸는 일이 좀 드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게 좋습니다. 자, 반면에 장자의 말에 지인은 꿈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수행이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지인에게는 굳이 꿈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현실에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지와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꿈을 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 지인은 깨달음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잡스러운 꿈, 흔히 말하는 개꿈 또는 불안심리 표출의 꿈을 꾸지 않는 것을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꿈이 적으면 꿈이 잘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적게 꾸는 사람은 인간 정신 능력의 활동이 좀 미약한 편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꿈을 안 꾸다가 자기에게 아주 결정적인 아주 중대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적에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교적 꿈의 실현을 알아내기가 좀 쉽습니다. 안 꾸던 사람이 꾸는 꿈이니까 현실에서 어떠한 중대한 일로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이 꿈을 안 꾸는데 자식의 태몽을 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느 때는 안 꾸다가 자신의 운명의 길에 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 나아가서 국가적 사회적 사건을 갖다가 예지합니다. 12살 소녀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예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수리 2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어디선가 총소리가 탕 하고 나더니 한 마리가 떨어지더랍니다. 유경수 여사님의 죽음을 예지한 꿈이죠. 자, 이러한 꿈꾸는 능력을 활용하는 게 자각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각몽이라는 거는 꿈을 꾸는 동안에 자신이 꿈을 꾸는 중이라고 깨닫고 인위적으로 꿈속에서 꿈을 조절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꿈에 어떤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꿈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주식을 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의외로 꿈속의 백발노인이 무슨 주식을 사거라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꿈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능력이 아주 신비롭게 발현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그 주부가 밤마다 꿈을 꾸는데 아주 큰 이런 괴한이 나타나가지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떠는 그런 꿈을 자주 꿉니다. 근데 이 주부가 또 그런 꿈을 꿨을 때 꿈속에서 이거 꿈이야! 그러니까 그 거인에게 어떤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썩 내 앞에서 물러나!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더니 거인이 쪼그라들면서 조그만 난자위가 되는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나중에 이 주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꿈에 나타난 거인이 그 현실에서 초인종을 시도 때도 없이 누르면서 책 사라고 권유하는 전집, 책 외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이런 전집류의 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정신 능력이 극대화되는 바 영적 능력이 발현돼서 어떠한 문제 해결이나 창의적인 발명 이러한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꿈꾸는 능력의 활용 가운데 창의적 사유활동의 꿈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창의적 사유활동의 꿈에 관해서는 이미 올려져 있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하게 해설을 달아서 올려놨습니다. 꿈속에서 우리의 정신 능력이 극대화돼서 선인들의 경우에 수많은 몽중시를 남겼습니다. 이 몽중시라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 시를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속에서 지은 시의 내용들이 현실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짓지 못하는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역사적으로도 꿈의 도움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의적 발명 이러한 것을 이뤄낸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도 꿈에서 이러한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예를 들자면요, 넌센스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에서 H부터 O까지 H, I, J, K, L, M, N, O까지를 갖다가 단어로 나타내면 뭐가 되느냐라고 사람 몇 명을 모아놓고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H부터 O까지 그 한 글자의 단어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는 말이지 니네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잠을 자라. 그러면 꿈에서 알려줄지 모른다. 이러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몇 사람을 갖다 그렇게 꿈을 꾸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물어봅니다. 그래, 너는 무슨 꿈 꿨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는 아주 이렇게 파도가 치는 데에서 윈드 서핑을 신나게 하는 꿈을 꿨다. 너는, 그러니까 나는 포포가 막 쏟아져 내리는 밑에서 거기서 이렇게 폭포물을 맞으면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그 문제의 정답은 모릅니다. 근데 문제의 정답은 물, H2O였습니다. H부터 O까지 H2O 물이 정답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서 그런지 꿈속에 공통적으로 물이 많이 이렇게 물이 등장되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 사례입니다만은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잠을 청하면 꿈속에서 그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의 열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꿈의 효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영적 능력이 극대화되는 꿈의 세계를 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악몽 극복, 공포감 치료, 심리 분석.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꿈을 분석해서 치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순애 박사 꿈의 몽에서 꿈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